이재명 대표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루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을 때 친명 측근인 박성준 의원이 선심성 퍼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비슷한 공약을 발표한 거네요. 들어보시죠. 객관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지화할 만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손실이나 비용 부담이 큰 거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수익이 날 정도니까요. 원래 집권 여당 또는 집권 세력은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러니 이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딱딱한가요? 자, 역시 같은 철도 지하화 공약이 하루 차이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제 한동훈 위원장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을 때 측근인 박성중 의원이 선거 때가 되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내팽개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슷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지만 역시 이 재원 마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까지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진수 의원님? 뭐 양당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 공약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100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 공약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선거 때 나왔다가 실제로 현실로 받쳐주지는 못하고 계속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저런 공약이 발표되고 재원은 없고 이거는 양당 공히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대학 부상교육 그거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거가 저거 이상으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 출생 기본소득과 관련된 발언이셨죠? 네. 이 대표의 이 출생 기본소득 그리고 대학 교육 무상화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원 문제를 비판했었죠? 들어보시죠. 자녀의 출생과 양육, 교육에 대한 부담을 기본적으로는 국가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또 그에 따라서 부모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는 대학도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즉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재원 전부 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죠. 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요? 과거에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카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 연봉이죠. 국민의 중위소득으로 낮추는 게 어떠냐라고 세비 삭감을 꺼내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는 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와, 이 세비 깎자. 중위소득 정도로 하면 얼마로 깎이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합하면 세비 1억 5,700만 원 1년에 그런데 이게 지난해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은 연봉이 한 6,9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800이 깎인다라는 건데 자, 이거 너무 팍 깎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 적절하냐 여부 즉석에서 토론해보죠. 먼저 김영주 의원님.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국회의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부적절하다? 네. 일반인들하고 시각이 같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나마도 수도권 의원들은 그게 저 정도 깎아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지방의 인구가 줄어서 면 소재지가 3개, 4개인 지역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마다 사실은 사무실을 다 주는 돈은 지역 국회의원 개인의 돈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김연아 의원 사건
그 하영재원 사건이 사실은 거기에서 나온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역 살림살이를 16대 이후에 지구당 후원에 없앰으로써 다 국회의원 개인의 돈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서 깎으면 더 이런 정치 자금 같은 것들이 음성화될 것이다. 네, 그리고 직책 당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냅니다. 당비를요? 그리고, 예, 또 해당 지역에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후원해야 될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 중에 실수령액이 한 1,000만 원 돼도 한 300~400억 정도는 100만 원은 들어오기 전에 바로 나가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우리 집에도 한 300만 원도 못 갖다 주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졸 초임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국회의원들이 예, 예. 가져가는 월급이. 예. 근데 실제로 보면 예컨대 함양, 산천 이런 지역구 두는 분들은 이 차량 유지비도 굉장할 것이고 네. 사무실 유지비도 엄청날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 국회의원 그 세비가 거의 몇 년째 동결되다시피 할 정도로 변동이 크게 그래서 없었죠. 제가 제안하고 싶은 대안은 물론 국회의원 1인당 드는 그 4년간 비용이 예. 34억 정도 든대요. 근데 참 한편으로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1인당 보좌관, 비서관, 인턴이 9명이나 된다. 너무 그 포션이 큽니다, 사실. 국회의원 급여보다는. 아, 세비 깎지 말고 보좌관을 줄여라. 예, 보좌관 줄이고 실제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예. 특혜를 좀 줄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보좌관 임금제를 미국처럼 네. 풀로 뭐 알겠습니다. 준다든지 해서 개혁적인 안을 도출해야지 네. 그냥 월급만 깎는다는 것이 대안은 아니다. 세비 깎는 거 반대. 실제적으로 국회의원이 집에 가져가는 월급은 300 정도밖에 안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안 해봐서 그렇다. 자, 그러면 세비 깎자 찬성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진수희 장관님. 제가 세비 깎는 거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 당신이 이제 국회의원 더 안 할 거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비판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저거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해볼 만하다. 17대 때 제가 처음 국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민주노동당에서 한 10석 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연동형 비례제가 아닌데도 1인 2표 정당 투표가 처음 시행되던 그런 국회라서 10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 민노당에서 어떻게 했냐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만 국회의원들이 소속 국회의원들이 갖고 나머지는 당에서 관리하면서 보좌진들의 정책 연구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하고 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발표한 뭐 의원 정수 축소 이거는 여러 가지 다른 폐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야지 국민들 불신을 좀 어느 정도 네. 가라앉힐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짧고 굵은 찬반 토론 해봤습니다.